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종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압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압출 관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여드름 연고는 압출 후에 바르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번 영상은 여드름이 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의 시작 부위에 소개해드렸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좁쌀 여드름 때문에 압출 관리를 추천받아서 압출만 받고 있는데요. 압출 받을 때는 잠깐 괜찮아지지만 압출 받고 나면 또 좁쌀 여드름이 계속 올라옵니다. 압출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압출 받으면 좁쌀 여드름 다 잡을 수 있나요? 여드름에는 관리법이 있고 치료법이 있는데요. 압출은 관리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관리는 치료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름철에 잡초가 많아서 잡초를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잡초를 뽑았더니 지금 당장은 잡초가 안 보입니다. 근데 잡초 뽑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잡초가 안 자랄까요? 아닙니다. 또 자라겠죠? 제초제를 뿌려야 잡초가 안 자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잡초를 뽑았더니 이제 잡초가 안 나요. 이거는 잡초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잡초가 안 나는 걸까요? 잡초가 저절로 안 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잡초가 안 나는 거죠. 잡초를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압출은 잡초 뽑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드름 올라왔을 때 올라올 때마다 짜주는 게 바로 압출이거든요. 그러니 압출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여드름이 안 날까요? 압출 받았어도 여드름은 계속 나게 됩니다. 압출 받았더니 여드름이 안 난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압출 때문에 여드름이 멈춘 게 아니고 저절로 여드름이 멈출 시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여드름이 안 나는 겁니다. 요약하면 압출은 여드름 예방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압출 받으면 좁쌀 여드름 다 잡을 수 있나요? 압출로는 안 됩니다. 압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압출은 여드름 예방, 여드름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압출만 받지 마시고 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드름 연고는 압출 후에 바르면 되나요? 여드름 연고는 여드름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니까요. 압출과 상관없이 계속 바르시면 됩니다. 즉,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르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압출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부위에 여드름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발라주세요. 잠을 늦게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일이 있을 때 여드름이 더 붉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여드름 염증 부위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붉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건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현상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마에 작게 하얗게 고름 같은 뭔가가 있어서 짰거든요. 이건 모낭염인 건가요? 모낭염은 주로 턱, 입술 주변, 목 주변에 잘 생깁니다. 특히 수염, 털 부위에 생깁니다. 그리고 모낭염은 좁쌀 여드름과는 다르게 크기가 좀 더 커요. 모낭염을 쉽게 얘기하면 뾰루지 종기 같은 겁니다. 작은 좁쌀 여드름처럼 생기는 모낭염은 거의 없습니다. 이마에 작게 생겼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모낭염이 아니고 좁쌀 여드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드름인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에스로반을 발랐는데요. 에스로반 바른 부위가 많이 가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라주는 게 좋을까요? 네, 간혹 항생제 연고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에스로반이 바로 항생제 연고입니다. 연고 바른 부위가 가렵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항생제 연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바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쓰고 계신 항생제 연고 말고 다른 항생제 연고로 바꿔서 발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출할 때 꼭 찌른 후에 압출해야 하나요? 그냥 찌르지 않고 압출하면 안 되나요? 찌르지 않으면 피지가 빠져나갈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찌르지 않고 그냥 짜면 피지가 잘 안 나오게 되고요. 피지가 잘 안 나오니까 더 무리해서 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에 인위적인 손상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찌르지 않고 그냥 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찔러서 피지가 나올
통로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찌를 때 비스듬히 찌르는 게 아니고 수직 직각으로 찔러 주셔야 피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에피듀오겔이랑 크레오신티를 한 부위에 동시에 같이 써도 되나요? 에피듀오겔은 피지 조절제와 살균제 성분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요. 크레오신티는 항생제로 만들어져 있는 단일 성분 약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성분이 없이 다른 성분들이니까요. 한 부위에 같이 쓰셔도 됩니다. 곪으면 짜려고 했는데 곪지도 않고 그냥 붉은 상태입니다. 물론 크기는 좀 작아졌는데 이때는 안 곪았어도 짜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곪지 않았으니까 안 짜는 게 좋은가요? 곪지 않았다면 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짜는 실력이 좋아서 곪지 않았어도 잘 짤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짜셔도 됩니다만, 짜는 실력이 전문가급이 아니라고 하시면 곪지 않았을 때는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짜려고 하다가 여드름만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책 없이 그냥 놔두고 짜지 말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드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여드름 연고를 발라주세요. 턱 부위에 짤 수도 없고 짜도 안 나오는 크기가 큰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그 부위의 피지선이 다른 부위의 피지선보다 유독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마디로 공장이 커서 그런 겁니다. 공장이 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겠죠? 피지선이 유독 크다 보니까 그 부위에서는 많은 양의 피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양의 피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모공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공 속에서 꽉 막히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는 수 없이 염증 주사 맞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독 특정 부위에서만 났던 곳에 여드름이 계속 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특정 부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여드름이 났었는데 가라앉고 난 후 또 여기에 여드름이 나는 겁니다. 특정 부위라는 게 턱 주변을 얘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났던 여드름이 또 계속 여기에 나는 거,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피부 속 모공의 통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이 그 부위에 계속 반복해서 악화되다 보면 이 반듯했던 피부 속 모공의 통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해집니다. 반듯해야 피지가 잘 빠져나갈 텐데 꾸불꾸불해져 있으면 피지가 지나가다 막히고 지나가다 막히고 지나가다 막히고 이렇게 자꾸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서만 계속 여드름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성 모공의 통로가 이미 변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위에 여드름이 날 때마다 염증 주사를 맞아서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현실입니다. 여드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드름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